이 먹어도 허기가 지는 걸 보니 이 하늘은 높아지고 나는 살찌는, 저는 살찌는 제 얘기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의 궁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8번째 소식인데요. 오늘의 8위로 저희가 꼽았습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글쎄요. 여러 번 듣기는 했지만 들을 때마다 까먹어요. 네. 궁합이 좋은 음식들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베스트 3로 꼽혀져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네. 구운 고기, 발암물질 같은 거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타면 이렇게 새카맣게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허브의 한 종류인 로즈마리를 아주 살짝만 뿌려도 이 발암물질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두 고급 개를 요리의 스테이크를 먹으면은 큰 접시에 보통 이렇게 곁들여서 나오는 거 그럼요. 있잖아요. 버리지 말고 드십시오. 이제부터. 네. 그다음에 생선 먹을 때는 마늘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 마늘은 네. 그 생선에 있을 수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면역력 촉진 성분이 있다는 얘기는 뭐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마늘 정말 많이 드실 텐데 생선하고 같이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토마토가 전립선 암 예방에 좋다는 얘기는 뭐 아셨을 텐데 네. 더 이 효과의 시너지를 내려면 네. 브로콜리하고 같이 먹으면 아하. 이 더 큰 예방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생선에 보통 이렇게 레몬즙 뿌려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부터 마늘을 뿌려서 먹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토마토와 브로콜리 이건 뭐 같이 먹어서 좋다기보다 원래 두 개 다 몸에 좋은 거니까요. 또 혹시 궁합이 좋은 추천해 줄 만한 네,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네. 사과하고 포도가 같이 먹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과학적인 거라서 모르겠는데 이 안에는 항산화 물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고요. 광화하고 후추도 같이 먹으면 좋다는데 네. 먹기 좀 힘든 건데 그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식도 있다네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 보시면서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삼겹살과 소주. 아니 이거는 네, 궁합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로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겹살에 소주는? 항상 따라다니는 조합인데 네. 이게 참 의외로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래요? 소주가 몸의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요. 네. 또 이제 삼겹살에 있는 그런 그 지방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의외인데요. 오히려 도수가 높은 알코올 도수 높은 그런 소주를 먹을 때는 과일이나 채소 안주를 곁들여 먹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상식에는 약간 그런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글쎄요. 이 소고기에 버터면 글쎄 기름지니까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삼겹살에 소주가 궁합이 잘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의외인데요. 전 오늘도 먹을까 생각했었는데. 자, 그리고 빵과 오렌지 주스. 이 부분. 그런데요. 이런 궁합 얘기들은 또 절대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체질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학 전문의에게 전화로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주 같은 경우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열감이 느껴지는데 그거는 고추나 뭐 생강이나 인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주스를 추적하게 바로 혈당을 올려요. 빵도 밀가루로 만들어서 바로 혈당을 올리거든요. 두 가지 다 바로 혈당을 올리는 식품이에요. 중성지방으로 저축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요. 일부 이런 보고서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이 보도 내용 중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삼겹살에 소주 글쎄요.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면 그 분위기와 맛에 상상이 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소주, 삼겹살, 맥주를 먹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소주를 뭐야? 저는 좀 가끔 박지훈 변호사랑도 뭐 저는 뭐 하는데. 삼겹살 당연히 소주라고 생각하고 네. 삼겹살에 양주를 먹겠습니까? 네. 하여튼 모르겠으면 그렇지만 좀 줄이라 뭐 이런 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뭐 굳이 같이 먹어서 안 좋다기보다 요거 조금 많이 먹으면 그냥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안 좋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녁 때 됐는데 먹는 얘기하니까 벌써 배가 많이 고픕니다.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따르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잊어요. 자, 전도연 씨가 내일 이 나오고 있는 이 음악이 배경음악이 됐던 영화죠. 영화 접속. 이 접속이 개봉한 지 20주년이 돼서 다시 개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1997년도 저도 봤습니다. 10월 13일에 보러 갔었습니다. 네. 워낙 그 OST 영화 음악도 화제가 됐고요. 당시에 네. 젊은이들 사이에 PC통신이라는 것, 특히 그렇죠. 익명으로 모르는 저 사람하고 파란색 지금 화면, 나오는 천리안. 맞습니다. 저 그 인터넷이 아니죠. 저 당시에는 모뎀이었습니다. 네, 모뎀. 모뎀. 저 타자를 이렇게 치면서 했던 상대방 과연 누구일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전화로요. 01420 누르면 네. 전화가 다이올리면서 삐 하면서 9600 bps. 그런 보이면서 결국 칸의 여왕이 되는데 네. 또 대표작들이 많지요. 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네. 미래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칸의 여왕이 됐고 또 네. 하녀도 출연할 정도로 수십 편의 작품에 출연해서 하여튼 그 연기를 뽐내고 그냥 한여가 아니고 한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밀양, 칸의 여인으로 만들어준, 전도연 씨를 칸의 여인으로 만들어준 밀양. 이 밀양과 관련해서 전도연 씨가 한 말이 있죠. 들어보시죠.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영화를 가지고 이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Et 굉장히 le fait de 흥미롭고요. partager comme ça cinématographiquement nos 굉장히 émotions 설레이는 comme 것 ça tous 같아요. ensemble. 자, 현대 전도연 씨의 한 포털 사이트와 이 합동으로 무슨 전시를 또 하고 있다는데 어떤 전시입니까?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명장면들을 그 사진전으로 온라인전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또렷해서 굉장히 여러 스틸컷들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영화를 찍을 때 가보면 예전에는 스틸컷이라고 해서 사진 기사들이 하나씩 더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공개 장면들 또 숨겨뒀던 장면들도 모두 공개가 되니까 네.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월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함께 전도연 특별전도 열렸는데 이 영화 접속, 네. 전도연 씨의 데뷔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 데뷔 작품이기 때문에 전도연 씨의 영화 데뷔 20주년이자 이 접속 영화 개봉 20주년 계속 20주년이죠. 평생 같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자신한테는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본인은 세 가지 영화를 좀 의미 있게 꼽았습니다. 네. 나 자신이고 별개지만 지금은 전도연 이꼴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데뷔했던 접속하고요. 네. 해피엔드 저도 봤는데 네. 아주 그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독하고 어떤 장면이요? 감독하고 네. 아주 소통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미량은 자신의 연기에 터닝 포인트를 주죠. 이 네. 작품 세 개 다 봤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고 본인한테는 이 세 작품이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지금 피카디리 극장 앞입니다. 저 장면. 전도연 씨가 한석규 씨와 만나지 못하는 그 장면. 아, 저 영화를 저도 한번 생각나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20년 만에 자, 정권 교체와 함께 경찰 개혁 압력이 거센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경찰 내부가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서 불거지고 있는 내부 자본 때문인데요. 또 어떤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경찰대 관련 이야기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경찰 대학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최근에 경찰 내부 게시망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찰 대학에 관하여. 누가 썼냐 하면 충북경찰청의 한 경위가 쓴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대 출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경위로 입직을 한다. 네. 다른 순경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뭐 경장, 경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년 혹은 20년이 걸리는데 경찰대 출신들은 바로 경위가 된다. 이런 걸 하나 꼬집은 것이고요. 군 면제는 물론 학비 면제, 급여 수령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성공 발판으로만 여긴다. 일단 그 경찰대 출신들이 외시, 행시 이런 고시들을 많이 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 80% 정도가 이런 고시에 합격을 하면 경찰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간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의문 제기를 했고요. 지금 최근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10,000명 이상이 조회를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 같은 경찰들인데
경찰대 출신들을 향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경찰들이 같이 쏟아내고 있다. 이 얘기인데 도대체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혜택들을 저희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경찰대생들이 받는 혜택. 첫 번째, 일단 병역 대체 근무 혜택을 받습니다. 기동대, 전경대의 소대장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대체됩니다. 두 번째, 500명 정도의 경찰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200억에서 300억 원, 즉 학비가 무료입니다. 이런 학비 혜택이 있고요. 세 번째가 경찰대학교를 졸업할 경우 경찰 공채 또는 간부 시험을 보지 않고도 간부로 자동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경찰이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 글쎄요 차별을 받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질책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앵커의 이야기대로 좀 전체 경찰 중에 상당 부분, 약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순경부터 경사 계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계급 사이에 있는 경찰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경찰은 승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제 엄청난 경쟁률에 30대 1, 40대 1 정도의 그런 경쟁을 뚫고 시험에서 합격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경쟁을요. 하지만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제 승진 가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경찰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 내부에서 경찰대학 출신이냐, 아니면 경찰 행정학과 출신이냐, 아니면 다른 고시 출신이냐, 또는 간부 출신이냐, 이런 출신에 따라서 승진, 또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 잡음, 해묵은 얘기들이었습니다. 경찰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고 할까요? 또 다른 잡음이 있습니다. 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분위기 굉장히 엄중한데 6차 핵실험이 있을 때 208명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요?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유정 기자. 네,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경계 강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들은 이제 대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되는데 용인아산 경찰 체력 단련장에 여기에서 군인이 무려 경찰관이 무려 208명이나 골프를 쳤습니다.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눠서 골프를 쳤고요. 늦게까지 골프를 친 것으로 미뤄볼 때 굉장히 이 지침을 어기고 다른 일탈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지어 이 경찰 박준일 변호사님. 네, 알았죠. 알고 있었죠? 예, 들었죠. 다 알죠. 뭐 우리도 아는데 경찰 모르겠습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북한의 핵실험 사실 알았지만 네. 당장 뭐 전쟁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운딩, 골프 경기를 계속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우리 가포 뭐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리면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고요. 참모요원이라 그러면 그 주위에 이제 1시간 정도 위치 대기를 해야 되는데 골프장이 그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고 나중에 좀 징계도 가능한 그런 부분을 생각이 듭니다.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골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농담이 있죠. 골프 이 약속은 본인 사망 이외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농담일 뿐입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걸려 있는데 경찰들이 골프를 쳤다. 큰일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쳤다. 글쎄요.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인 것 같습니다.